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2017년 3월 11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출근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집에서 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외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오늘 하루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기호의 실전사주 분석 주인공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자매입니다. 그 첫 번째를 손둥이, 두 번째를 후둥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본명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손둥이가 지금 17살이에요. 그런데 먼저 태어난 아이는 음악, 악기는 해금이고요. 그리고 후둥이는 무용, 항공무용을 전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 병원에서 초음파 판독이 잘못되어서 태아들이 3kg가 넘게 나와서 산모가 위험하다고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의사선생님의 스케줄에 맞춰 날짜가 잡히고 시간은 그 날짜에 괜찮은 시를 받아 낳았다고 합니다. 자라면서 아이들이 대인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사회성과 학업을 힘들어해서 병원을 예방했는데 손둥이가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하고 후둥이는 손둥이를 모방하고 약물 치료를 1개월 동안 받았는데 아빠가 반대해서 치료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요. 그리고 지금은 많은 노력 끝에 조금은 나아졌는데 그래도 사회성이 힘들고 학습도 힘들어서 자신감 심어주려고 둘 다 무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간에 손둥이가 악기로 전향했고 이 친구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자신들을 잘 지키고 나아갈지 부모님은 항상 걱정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매가 이제 쌍둥이고요. 이 글을 신청하신 분이 또 쌍둥이의 사주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왕절개 수술로 낳은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왕절개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시간은 좋은 시간을 받아서 이제 태어났다고 하는데 보통 태기를 하잖아요. 태기를 하면 태기일이 보통 한 달 정도 기간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어떤 날 태어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한 달이나 보름 뭐 이 정도. 그러면은 되게 연주하고 월주는 정해져 있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이제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태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태길은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왕절개 수술이라는 것은 사람이 임의적으로 그 아이를 수술을 해서 꺼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임의적으로 수술을 하면서 바깥 세상에 딱 나올 때 그때 사주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임의적으로 아이를 꺼내면 그런 아이들의 사주도 정확하게 맞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왕절개 수술은 역사가 오래됐어요. 수십 년 전부터 그 수술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왕절개 수술로 해서 태어난 사람이 지금 성인이라고요. 그래서 사주상담을 받는 분들도 자기가 제왕절개 수술로 받았다고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났다 그러면서 사주를 분석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사주를 보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사주라는 것을 갖다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갖고 그냥 아무렇게나 딱 태어났는데 사주가 아주 안 좋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꼬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수술해서 태어날 거면 좋은 시간에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나게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딱 수술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태길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사주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실력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게 바로 태길입니다. 왜냐하면 사주를 만들어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보통 연주하고 월주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하고 시주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태길 받아오는 거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딱 드러나요. 태길 받아온 거 보면. 그래서 이분은 지금 시주만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주는 그냥 그 의사 선생님이 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연주하고 월주가 딱 정해졌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일주하고 시주를 만약에 태기를 했다. 그렇더라도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태기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냐면 목화토금수 오행이 다 들어가도록 하는 게 좋고, 지금 여기에서는 사해충이 되어 있는데 충국이 없는 게 좋죠. 충국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은 일주를 태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자수가 들어가는 게 좋죠. 일지에 자수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지금 이쪽이 사해충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수가 들어가면 해자축으로 반합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쪽으로는 합이 되고 한쪽으로는 충이 되니까 이 충의 강도가 약해지는 거죠. 한쪽으로 합이 되면 합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해충이 되는데 이 충의 강도를 약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일지가 자수가 되면은요. 그리고 인목이 들어오면 인해한목이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이지만, 그럴 경우에는 시간에 신시가 들어올 때, 아니면은 대운이나 일려운에서 신금이 들어올 때 인신사의 사형살이 형성이 되니까 안 좋죠. 그래서 여기저기 다 맞춰봐 갖고 최대한 좋은 사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태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주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자매가 쌍둥이인데, 사주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의문점을 갖잖아요. 아니, 사주가 진짜 맞아요, 틀려요, 뭐 이러면서 사주의 모순을 지적하는 그런 질문 중에, 쌍둥이는 사주가 똑같은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똑같은 인생을 사느냐. 그런데 내 주변에 보니까 쌍둥이 있는데 인생이 서로 다르더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사주는요, 쌍둥이뿐만 아니라 완전히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다는 게 같은 시각이 2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 2시간 정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지금은 아이를 조금 나가지고 한 6, 70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되고요.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100명이 넘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꼭 쌍둥이만 따질 게 아니라 사주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1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순을 찾을 필요는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 정도 됐잖아요. 5천만 명 중에 100명이면 그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하고 사주팔자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에 대해서, 쌍둥이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별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론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비슷하게 나가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에 의해서 많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다르니까 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에 대한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사주 카페에 역학사랑방이라는 그 사주 카페에 그 하늘산이라는 분이 방장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적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쌍둥이가 태어난 시간이 자오묘유 시간인 경우에는 두 아이의 사주를 동일하게 판단한다. 그리고 환경과 교육의 영향력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강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비슷하게 자라는 경우가 8할이고 나머지가 2할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머지 시에 태어난 경우는, 형은 먼저 태어난 사람은 시 지장간에 정기의 가중치를 두고 시를 간명하고, 동생은 시 지장간에 여기에 가중치를 두고 시를 간명한다, 이렇게 나왔고, 만약 쌍둥이가 일환성이면은 남녀를 다르게 보고 대운의 적용만 다르게 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그다지 좋은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 내용도 한번 참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여기 빨간색으로 적혀 있잖아요. 본 자료는 재산 선생님과 도계 선생님이 즐겨 사용하시던 방법으로
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귀중한 자료이므로 유출을 금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출을 금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유출을 했으니까 그 역학사랑방에 신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주를 딱 분석을 해갖고 두 사람이 같이 찾아와갖고 만약에 쌍둥이가 두 사람이 같이 찾아와갖고 그 분석을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보는 수밖에 없죠. 그 결혼하기 전까지는 비슷하게 나가다가 결혼한 후에는 배우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쌍둥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어차피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들은 한국에만 약 100여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자매가 신사년 기해월 이모일 을사시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주 자체가 지금 이 음적인 성향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음이 6개고 양이 2개예요. 그리고 역마살이 대단히 강합니다. 지지에 보면 역마살이 강하고, 그리고 7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약물치료도 받고 그랬는데 그 지금은 많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면 8살 때잖아요. 8살 때 무자년. 그리고 대운이 경자대운이에요. 그러니까 7살서부터 16살까지 경자대운인데 지지가 좌우충으로 정확하게 깨지죠. 그리고 8살 때 무자년은 또 좌우충으로 깨집니다. 이런 식으로 대운하고 1년운이 겹쳐서 충을 받을 때, 대운하고 1년운이 겹쳐서 안 좋을 때, 이럴 때 그 병을 진단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재성운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역마살도 강하고, 지금은 이제 예술적인 뭐 한국무용도 배우고 악기도 다루고 그러는데 일단은 돈 만지는 일이 괜찮다고 봐야죠. 이렇게 재성운이 강한 사람들은 돈을 만지는 일, 그리고 계산 숫자 개념이 좀 뚜렷한 일, 이런 쪽이 적성에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살서부터 26살까지의 이 운을 보면 그 배우자궁이 추고 원진사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7살 이후에 결혼하는 게 낫죠. 26살 전에는 결혼시기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민대운에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의 운을 보면은 그 32살 임자년하고 33살 개축년, 이때에는 결혼 시기로 적합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31살 전까지 한 29, 30, 31 이때쯤에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대운도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주 자체가 역마살이 강하면서 좀 음적인 성향이 강한데, 그리고 그 함구증이라는 병명도 진단받고, 그리고 사회성도 좀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분들에게 무용도 가르치고, 그 무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 무대에 서서 그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특기를 가르친다는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운의 흐름을 보면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녀분들이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만약에 뭐 인시에 태어났다든가 자시에 태어났다든가 시간을 정해서 태어났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인시나 자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자오충이 되거나 인사의 형살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런 제왕절개 수술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좋은 날짜를 받아서 태기를 해서 출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